넘었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영채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채팅에 글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페이지 34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나갔죠? 이제 내 시간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네. 나는 여유롭게 일어나 주방으로 향한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커피콩을 갈기 시작했다. 향이, 지금 커피 향이 고소하게 날 것 같은데요. 커피 향이 고소해요. 완전히 금방 볶아는 거는, 그쵸? 네. 네,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자 은은한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조용하던 핸드폰이 진동음을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핸드폰 화면을 보고 나는 반가움에 활짝 웃었다. 서윤이 영상통화를 걸어온 것이다. 핸드폰 화면 속에서 서윤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림 같은 호수와 산을 뒤로 한 그녀는 하얀 티셔츠에 옅은색 청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녀는 내 안부를 물으며 자신은 지금 뉴질랜드의 한 호수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화를 끊고 나자 따스한 햇살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기분이 들었다. 서윤이 수호천사처럼 나를 지켜주는 것만 같았다. 수호천사처럼 나를 지켜주는 분은 따로 계시죠? 따로 계신 거 아시죠? 누군가 사람이 인간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자꾸 연연하면서 사람이 엄마가 남편이 누군가가 나를 이제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온 우주에서 네. 어마어마한 그 존재도 아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네. 그래서 순간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바로 미국에 제안서를 보내야겠다. 구루와 통화가 되다니 왠지 근사한 행운이 깃들 것 같다. 작성 중이던 제안서를 서둘러 마무리한 나는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찾아 그들의 명단을 완성했다. 뭔가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전화를 하고 막 명단 작성을 하고 막 결정하고 나면 뒤에 짜자자자자자 막 일어나죠. 네. 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 하기를. 결정됐으니까, 그쵸? 나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한 손을 내밀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경쾌한 클릭 소리와 함께 메일이 어딘가로 떠났다. 이제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주가 흘렀다. 그 사이 여러 통의 거절 메일이 날아왔다. 그런 메일들을 받을 때마다 나는 해빙에 집중하며 거절하는 메일이 와도 어디에다 집중했어요? 거절하는데, 어머, 내가 이걸 갖다가, 거절하니까 또 이게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해빙을 하시면서 거절된 메일도 왔지만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는 해빙에. 그럼 내가 결정해서 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빙 쪽으로 이제 해빙에 집중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나에게 있는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시끄럽고 불안했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곤 했다. 어느 날 아침 핸드폰 속에서 낯선 이메일 주소가 보였다. 그것은 미국의 한 유명 에이전트가 보낸 메일이었다. 그녀는 내가 보낸 문서를 잘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글귀를 읽는 순간 나는 양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에이전트 계약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됐다 됐어. 드디어 됐어. 나는 있는 힘껏 다리를 부르며 온 집안을 아이처럼 뛰어다녔다. 짜릿한 기쁨에 온몸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지금 낯선 숲으로 난 길 위에 서 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다. 해빙의 세상을 사는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길 위에서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진짜 세상으로 나온 내 앞에는 이제 부와 행운만이 가득할 것이다. 발을 한 걸음 내딛는다. 길을 걷는 내 머리 위로 찬란한 태양이 빛난다. 옆을 돌아보자. 또 다른 나의 태양.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다. 그 황금빛 에너지를 온몸에 느끼며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아, 나는 이 순간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해빙을 하고 있다. 예. 해빙하면서 그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막 느끼면서 있죠. 그래서 이제 책이, 해빙 책이 엄청 잘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더 해빙은 이제 마치고요.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을 나가겠습니다. 네. 부천의 김민지님 책 가지러 가셨습니다. 네. 조양님도 일어나시나요? 책 찾으러. 숙향님도 안 계시고 일어나십니다. 네. 책 들고 오시네요. 숙향님 책 사놨어요? 책 사놓으셨나봐요. 끄떡끄떡 하시네. 만나러 오시라고 그래도 만나러는 안 오시면서 줌에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준비 중이셔. 아, 너무 웃기다. 책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뒤에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그때그때 이제 헤딩을 하는 거,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있음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저항감이 있다거나 느낌이 안 좋을 때 놓치고 무의식으로 쑥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어제도 어떤 분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저항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막 농담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저항할 게 아니라 저항하고 저항은 내가 싫어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그 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느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저항할 때 느끼기를 해야 되는데 느끼기를 안 하고 저항할 때 뭐야? 그냥 막 밀어내는 거야. 그럼 또 오는 거야. 또 밀어내고 또 오고 막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감이 있을 때 느끼기를 해서 그냥 지나보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듣는데도 이제 실생활에 그때그때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적용을 안 시키고 나도 그랬었구나. 근데 이제부터는 좀 각성해서 결정하고 저항감이 있을 때 느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서 들까요? 왜 이제서 들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백만장자 시크릿입니다. 불을 끌어다녀. 여기서 이제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해빙이었으면 여기는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의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 네, 부자 매뉴얼이에요. 뭐 행운도 오죠. 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당신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 책을 읽어라. 모든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만장자 시크릿. 먼저 맨 앞에 이제 표지에 보면은요, 어, 이 책을 쓰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어떤 분이 쓰셨는지를 또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에 보면 앞에 있죠? 네, 여기 맨 앞에 한번 볼게요. 하부 에커. 무일푼에서,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전 세계인의 부의 멘토, 전 세계인들의 부의 멘토래요. 단돈 30달러를 지니고 캐나다에 온 유럽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토론토에서 자라고 20살 이후에는 미국에서 살았다.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정신세계길래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되었을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죠? 13살부터 신문 배달,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등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요크 대학을 졸업한 후 5개 도시를 전전하며 12개가 넘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다. 대단하시다. 그죠?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일단 꿈부터 꾸세요. 꿈. 돈 안 들어요. 마음껏 꿈부터 꿔보시는 거야.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1원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꿈부터 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서 수많은 좌절의 시간 이후, 수많은 좌절도 있지만 나는 꿈이 있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그래서, 대출받은 $2,000로 첫 사업을 시작해서 대출받아서 $2,000로 시작을 했어요. 10개의 지점을 가진 사업체로 바꿔놓고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 회사 지분의 절반을 판 것으로 그의 꿈을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해픈 씀씀이 이거 와닿노. 어? 하지만 잘못된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해픈 씀씀이로 또다시 2년도 채 못 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성공의 기쁨도 있고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 하부 에커는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다. 뭔가 그냥 기쁨도 있었다가 다 날리고 막 이러면서 돈과 무의식, 돈하고 무의식의 부를 이루는 심리적인 과정을 발견해낸 것이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쵸? 돈하고 이 무의식 속에 어떤 심리적인 게 뭔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에커는 어린 시절에 가족을 통해 보고 들은 경험과 습관이, 어린 시절에 이제 가족들을 보는 건 엄마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부분을 보고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했어. 뭔가 같은 경험을.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내가 부자도 아니지만 부모님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같이 경험을 하고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나의 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무의식에서. 이 책에서 그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돈에 대한 무의식을 성공을 향해 다시 세팅하는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과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와 행동 지침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미 프로그래밍이 딱 되면 세팅돼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경제청사진에 대한 방법을 마인드하고 행동 지침을 새롭게 이제 알려주는데,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하고 정말 흡사하게 막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의식 아카데미 수업과 약간, 지금은 북아메리카 성공 트레이닝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쫙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예. 트레이닝 사장으로 활발한 강연을 하고 있다. 그의 에너지 넘치는,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에너지 넘치는 마인드 세팅 기법들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부를 이루는 노하우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백만장자의 길을 이끌어 주었다. 전 세계 80개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쵸?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브에커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다 읽어야 돼요. 감수의 글. 네, 감수의 글 읽어볼게요. 네. 생각을 바꾸어서 부를 끌어당기는 최고의 매뉴얼. 뭘 바꾸어요? 부가 되려면 부를 끌어당기는 최고의 매뉴얼인데 뭘 바꾸면 돼요? 생각. 나의 생각만 바꾸면 부가 온다는 거예요. 부가.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자. 근데 생각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은 그냥 휙휙 지나가죠. 5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지금 당장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했다. 조금 있다 돌아서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하겠어? 하고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매뉴얼. 네, 볼게요. 사실 지금 소개하려는 이 책만큼 감수자가 손볼 곳이 없는 책도 드물다. 그리고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밑줄 긋고 읽으려 한다면 아마 책 전체가 형광펜으로 색칠이 되어버릴 것이다. 세상에 돈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면 내 기회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자기만 소유하고 싶어 할, 자기 혼자만 보고 싶어 할 그런 책이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풍요로움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가져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무한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할 부자로 가는 초특급 노하우 정리집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읽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감수를 시작했다. 감수하는 내내 어쩌면 이렇게 깊이 있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면서도 재미있게 썼을까 새삼 감탄했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이 생생하다. 가슴은 방망이질 쳤고 눈은 다음 글을 빨리 따라가기에 바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책을 썼는지 궁금해서 저자에 대해 몇 번이나 찾아보았다. 하브 에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의 부와 인생에 대한 뛰어난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있을까? 이 책은 통상적인 부자학, 성공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의 깊은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보통 왜 이렇게 성공학이나 부자학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 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겉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그 내면에 뭔가 답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에,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돈은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의식, 내면의 의식의 깊은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현학적이지 않은 구체적이고 쉬운 말로 그러한 깊이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마음과 물질의 조화와 균형의 시대이다. 전보다 굉장히 국민 의식,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그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음 위에서 의식에서 간장을 해야 이 마음도 잡을 수 있고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의식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 몸까지도 다 모든 걸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조정을 해요. 무의식에.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으로 각성을 하려면 더 의식이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음하고 그 물질의 조화와 균형이 맞는 시대가 이제는 온다. 왜냐하면 내면의 힘이 더 강하게 내가 나를 진짜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얼핏 보면 지금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점에 한번 나가보라. 얼마나 많은 마음과 정신, 의식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마음하고 정신에 대한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의식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 한 방향으로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그 의식에 대한 책도 많이 쏟아져 나온다 그랬는데, 의식을 정확하게 해서 나온 책이 있죠. 어떤 책이 있어요? 누가 쓰신 거예요? 완전 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호킨스 박사님, 호킨스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이 의식의 그 지도, 제가 이제 이 사랑, 의식이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고 에너지예요. 사랑의 발길을 만들어, 이렇게 그 수치를 해 놓으신 분이 호킨스 박사님이죠.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이 써 놓으신 그 의식혁명, 돌아가셨어요. 여러 7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만나 뵀어요, 저희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은 한 5번 정도 만나 뵈셨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제가 볼 때 의식을 5번을 직접 만나시면서 본인이 호키즈 박사님 살아계실 때 50 평생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삶을.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식이 변형이 되시니까 그 의식의 단계를 정말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설명을 정말 잘해 주세요. 가끔씩 인제 어떤 인제 뭐 전에 인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의식 지도를 풀어 놓으신 분이 계셨는데, 하여튼 뭔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근데 기본을 딱 듣고 나면 '아 이게 좀 맞 좀 이게 더 가깝네. 그렇지 않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밝기 있잖아요. 20에서 1000 까지의 의식의 수치를 만들어 놓으신 호킨스 박사님 책이, 돌아가셨지만 앞으로 사람들의 그 의식이, 사랑의 밝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점점 밝아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점점 밝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 호킨스 박사님 책이 더 인기가 많을 거라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재판 또 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소장하고 싶은 책이 의식혁명, 호킨스 박사님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8 권인가요? 10 권인가 이렇게 되는 걸 다 제가 이제 소장하고 싶어 하는. 근데 사무실에다 갖다 놓으면 책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갖고 집에 또 이렇게 딱 갖다가 막 딱 갖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인제 그 소장하고 싶은 책 중에 그냥 하나가 호킨스 박사님 책 의식혁명, 또 뭐가 있죠? 나의 눈,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 뭐 호모 스피리투스, 진실과 거짓, 놓아버림, 치유와 회복. 그쵸. 치유와 회복. 의식 수준을 찾아서 8 개. 또 뭐 있죠? 의식 수준을 찾아서 8 개. 예, 호모 스피리투스는 했고 나의 눈도 했고 키키키 키키키 책은 없고 키키키 책은 없고 한 8 가지로 기억이 되고 지금 기억나는 건 한 8 가지예요. 그래서 막 쿠팡에 제일 쿠팡 광고 많이 하고 쿠팡에 쫙 호키스 박사님 책 찾아 가지고 막 쫙 주문해 가지고 쫙 들고, 제가 여기 있는 책은 한 번은 다 읽었는데 한 번은 다 읽었어요. 개인적으로 나의 눈하고 호모 스피리투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의식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높아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거야.'라는 거. 그 진실과 거짓도 예 아까 했어요. 진실과 거짓은 숫자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한 번씩 다 읽었는데 진실과 거짓 이 책은 정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 의식이 거의 안 되는지 정말 진도가 안 나는데 수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좀 숫자에 대한 나는 공부를 못해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현대인의 의식 지도는 좀 다른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9 가지네요. 또 다른 책 그럼 9 가지예요. 현대인의 의식 지도. 호킨스 박사님이 쓰신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9 가지네. 제가 8 가지까지 했는데 9 개. 그래서 그 인제 진실과 거짓은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는 읽다가 도저히 다 읽으려다가 읽다가 그냥 스톱해 놨어요. 고것만 스톱이 됐고 다른 거는 요 현대인의 의식지도 빼놓고는 거진 다 한 번은 다 읽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어떤 분은 서울대 나오신 분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11 번인가 12 번을 읽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읽었던 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인제 읽는 거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잘못 읽다가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잘못 읽다가 내 의식 수준만큼 내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의식혁명 책을 딱 보잖아요. 하얀색에 까만 게 글씨가 막 써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잘 몰라요 의미를.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머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사다가 막 '야 내가 이거 읽어 봐야지.' 막 하는데 이제 한 줄 읽잖아요. 2줄 읽잖아요. 3줄 읽잖아요. 그 위에 게 기억이 안 나요. 뭔 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야 그냥 하나도 있잖아요. 소설책은 왜 그래도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나지잖아요. 이어지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해가 안 돼. 근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이. 그래 가지고 의식 끌어안고만 있어도 내가 의식이 올라갈 거라고 막 인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책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처음에 사 놓고 읽지도 못하고 한 장 거진 읽고 한 장 한 페이지 읽는데 정말 정말 진도가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의식혁명이라는 책 있죠? 예. 놓아버림이 좀 쉬워요.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 의식의 단계가 사랑의 밝기 제가 아침마다 말씀드렸던 사랑의 밝기에 대한 그 의미를 계속 적어 놓은 책이 그 의식혁명이에요. 근데 그 책부터 읽으시고 그다음에 인제 나의 눈이나 다른 것도 인제 아마 이렇게 사 놓고 계셨다가 읽어 놓으시면 나의 눈이나 호모 스피리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이원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뭔가 그려 놓은 거라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의식이 굉장히 높대요. 999 정도의 의식 수치가 엄청 높은 거라서 그 999라고 그러셨나? 900 대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호모 스피리투스가. 그쵸.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처음에 읽히지는 않더라. 근데요, 요새는요, 의식혁명 책이요,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졌냐면, 선생님이 정말,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듣잖아요. 듣다가 어느 순간 한번 읽어볼까 하고 딱 피잖아요. 너무 쏙 들어와요. 그 경험해 보세요. 수업을 계속 좀 여러 번 듣다가 다시 한번 쫙 펴 보세요. 지금 사셔 가지고 딱 보면요. 못 알아봐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횟수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깊어지잖아요. 내용이 잘 들어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네. 아니 똑같은 글씨인데 왜 이렇게 의미가 달라?' 똑같은 글씨로 똑같이 써 가지고 이게 변형이 된 것도 아닌데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 대한 거 네 쏟아져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물질의 추구가 극도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물질이 극도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책들 또한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은 쏟아지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내가 이 돈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도 관리가 안 될 것이고 전에 뿌려 놓은 복이 있다면 돈은 들어와요. 근데 관리가 안 돼요. 돈이. 빠져나가요. 200 이상으로 해서 계속 있지 않는다면 빠져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복을 쌓아 놓지도 않았더라면 지금 들어오진 않았을 거고 지금 복을 많이 쌓았으면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쵸? 많이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일요일 날도 수업하실 때. 과거보다는 뭐야? 지금 현재 복을 많이 쌓으면 돼요. 어떻게 복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복이 뭐죠? 복이. 에따 복. 뭐 이게 뭘 하나 탁 주는 게 복이에요? 뭐예요? 복은 뭐죠? 네 맞아요. 복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베푸는 거예요. 지금부터 많이 베풀고 예 오늘부터 베풀고 지금부터 많이 베풀면 그 복이 그냥 내 거라는 거죠. 내가 복을 줬던 걸 다시 부메랑처럼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그쵸?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아니 지금부터 벌써 시작된 흐름은 바로 물질의 풍요와 의식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이분은 뭐라 그랬어요? 물질의 풍요와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딱 맞거든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성장을 하면 물질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으신 분이 저희 선생님이에요. 정확하게. 그 기준이 딱 듣잖아요. 강의를 다 이제 여러 번 듣고 하다가 딴 거를 딱 보면 기준이 이게 어느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스스로 느껴요.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영혼들은 그 의식이 기준이 어디에 이렇게 높여져 있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기준은 높은 기준은 어딘 줄 아세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면 수업을 하는데도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요번에 그거를 저는 옆에서 수업을 듣다가 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쪼끔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았는 어떤 그 회원님이 들어와 계셨어요, 수업 중에. 들어와 계셨는데 진짜 사랑한다고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짜 영혼까지 나는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야 나는 너 사랑해." 이런 게 가벼운 느낌이 아닌 거예요. 옆에서 딱 느껴지시면 진짜 깊이 있게 뭔가 그 영혼을 뛰어넘어서 사랑하시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랑의 그 기준을 한번 수업 중에라도 느껴보신다면 이게 있잖아요. 그 깊이를 알게 돼요. 정말 큰 사랑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면 옆에서 욕망이 아닌 그거를 느낀다면 사랑의 그 기준이 딱 있다면 다른 것들을 내가 이거는 깊이가 있다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판단 분별할 거는 없지만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 느낌을. 그래서 이 의식 성장과 물질은 어떻게 한다? 인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진짜 더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세계가. 그쵸? 네. 인제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부자는 이기적이고 탐스러운 여기부터 나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백만장자 시크릿. 네. 이 책을 이제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한 몇 번 여러 번을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제 이 아침에는 진도를 듬성듬성 나가지 않고 제 맘대로 페이지 상관없이 그냥 몇 줄 제가 그냥 느끼는 대로 또 중간에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좀 해 가면서 그렇게 또 천천히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 보시고 권해 드리고 싶은 책, 네.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의식혁명. 그 책도 한번 같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끝나고 나면 뭐 하라고요? 네. 심상화하시라고요. 심상화하시고요. 네. 오늘도 우리는 의식 성장이란 결국은 사랑이 회복이 돼서 사랑이 커져 가는데 원래 사랑의 장 안에 있는 '나도 사랑인데 모르고 있다.'라는 그 상처가 지워지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